지금 이런 그 박광천 행정관님이 세세한 설명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행정관으로서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예. 문고리 3인방의 문제, 정윤회 문건 이런 거 작성하셨기 때문에 예. 당시와 상사성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그러면은 그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좀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농단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때 하고 그 유사점 있지 않습니까? 유사점과 틀린 점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일별해 보시면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명태균 얘기나 이런 게 쭉 나왔을 때 그렇죠.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셨을 제가 것 비선 같아요. 실세 이야기를 처음 만든 보고서가 뭐냐면은 그게 그 원래는 뭐 원래 제목은 VIP 채측권 비선 가로 열고 닫고 이름 땡땡땡 땡땡땡 국정 개입 동향 문건이었습니다. 아. 그 문건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처음에 영린이다 손을 벌벌 떨면서 8개 버전으로 낮췄죠. 낮췄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권력 서열이 1, 2, 3순위가 누구라는 말까지 본인들 스스로 하고 다닌다. 본인들이 하는 말로 네, 예. 모임에서 네. 두 번째 국세청장을 비롯한 그 국가기관의 어떤 장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기가 보장됐지 않습니까? 네. 보장된 장을 바꾸려 그러고 또 공기업 중에서 정말 대통령이 탁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공기업 자리 한 3개 정도를 빨리 바꿉니다. 기관장을. 아. 그거는 이제 참 좀 우리 그 정치에 안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 공기업 기관장의 자리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 왔다 갔다 한 의혹이 또 밖에 돌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내용을 하다가 권력에 대한 부분 대통령을 어떻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그때 할배라 그랬습니다. 비서실장을 네. 할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 그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일부 추린 거죠. 할배라면 김기춘 부대 예, 입장이신 거죠. 네. 줬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문건을 안 줄라 하다가 그걸 이제 제 짐에서 제 부하 직원이 훔쳐가가지고 외부에 네, 공개한 거 서울청에.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그 문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참고자료 문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걸 확보했죠. 음. 그래가지고 놀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검사실에 가니까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그걸 갖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박관진이가 이런 말도 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허언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검사가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말했다고 이번에 다 모하게 날아갈 뻔했다고 저를 불러가지고 그건 머릿속에 지우라고 그 말을 하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16년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박관진 씨가 말을 안 해가지고 수사 못했다 했는데 네. 실수를 했어요.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검사가 부장검사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소송서류에 붙인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었죠. 나 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서류 봤는데 이런 그렇죠. 게 있더라. 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국민의 그 뭐 저 법사위 간사하시는 분이 장원지검장 하시다가 네. 그런 말씀하시다가 조용히 그냥 그 다음에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찌라시로 나라를 흔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내 아내를 악마화시키냐? 그건 진짜 나쁜 세력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고 내가 당선인으로 내 곁을 떠났다 그럽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인데 지금은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보좌책이 완비된 이후에는 네. 업무를 안 한. 보좌책 이후에는 떠난 사람이다. 네. 그 대통령께서 정가의 어떤 비선실세를 보호해줄 때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증거 있냐? 네가 봤냐? 모함하지 마라. 제가 이 말을 언제 들었냐면 2013년도 3월 달에 네. 김학의 당시에 전 고검장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을 제가 담당했어요. 그 또 사건을. 그 보고서를 갖고 갔을 때 증거 있냐? 당신 봤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분이 거기 가서 그런 접대받는 걸 제가 봐야 됩니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딱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이건 하지 말라는 하지 거구나. 말라는 예. 거구나. 저도 이제 저도 그 정도는 눈치는 있거든요. 아, 예. 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그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다 똑같.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 있을 때 2013년도에 57개 유형의 1년차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네. 2년차 때는 이런 정권 3년차 때는 이런 문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앞에 인사 검증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매뉴얼 따라서 그대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게 안에 있습니다. 친인척 측근이 밖에 사고 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인데 그 2013년도면 지금 10년 넘게 지났죠. 그렇죠. 11년이 강산에 두 번 바뀌었으면 매뉴얼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국민들이 수긍했지만, 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누가 그걸 수긍합니까? 전 궁금한 게 행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정윤의 문건을 왜 어떤 계기로 작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이걸 그냥 다 이야기를 막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해요. 네. 심플하게. 처음에 2013년도 11월에 그 중 한 분이 모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개입해서 매덕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네. 나중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지연되니까 돌려줬는데 또 중간에 뽀로카가 하나 끼었다. 네. 그 뽀로카가 일부를 떼먹고 저니까 처음에 돌려준 금액하고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론을 만난 거예요. 제보하겠다고. 예, 그래서 예. 이게 문제가 커서 그걸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죠. 네. 처음에.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때 그 친인척 측근 관리를 혼자 담당했었거든요. 네. 이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비서실장이 교체될거다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간지에 나왔고 그래가지고 1월 초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1월 7일자 보고서입니다. 그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 보라 그러죠. 한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했다가 혼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서 보고서 올렸다가 그러니까 비서관이 저한테 할배가 하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진하니까 네. 8번을 다운시킨 거죠. 영린이다. 그리고 1월 31일 날 지금도 기억하는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자 재산 등록 변경 신고를 한참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더라고요. 막걸리 한잔 하자고. 누가요? 우리 비서관이요. 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덮어라. 그 할매가 니 나가란다 그러더라고요. 할배가? 할매가. 할매? 네. 그래서 누가 당시에 그럽니까? 대통령, 할배가 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는 사람은 역적으로 취급하겠단다. 그러니까 나가란다. 야, 그냥 그렇게- 해임 통보를 그렇게 그냥 그럼 잘리신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3월 달까지 아무 보직도 안 주더라고요. 대기 발령 상태 사실상. 예. 네, 대기 발령 상태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부서 가려고 그때 뭐 언론에 공개됐죠. 그래서 제가 나온다니까 그 국무총리 사정반에서 이쪽으로 와라. 네. 그래갖고 제가 문자까지 받았죠. 장관 결재가 났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결재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장관급 인사를 최종 결재하신 분을 할배가 불러가지고 박살을 냈다. 지금 역적을 받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 역적이 된 거죠. 네. 작성을 하고 해서 아니, 그래가지고 네. 한 46일을 제가 공중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보면 그 공직기관에 근무하셨으니까 명태균 씨를 공직기관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만났다는 거는 뭔가 풍설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 만난 내용들을 분명히 당연하죠. 작성한 보고서가 지금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죠.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담아야 되잖아요. 원래. 남아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경과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대통령실 보고서의 네. 기본 폼은 현 상황, 네. 문제점, 조치 및 대책, 네, 대책. 아니면 개선 방향 이거는 기본 틀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뭔가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현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 의사 판단을 하고 조치가 맞으면 오케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랐던 거는요. 공직기관에서 나왔는데 사고만 치지 말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이름을 팔아도 된다.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명태균 얘기했죠. 주장이지만. 예. 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요. 큰일이죠, 그거는. 네. 저 공직기관 민정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경찰이 조폭한테 권총 빌려주면서 너 한 번씩 업소 다니면서 삥 뜯는 건 좋은데 총을 쏘면 안 돼. 총만 보여주고 공포탄은 쏘면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하나 빠진 게 좀 너 대통령하고 친하다면서. 그거는요. 저 민정에 근무하는 저 실무 보조 여직원들한테 물어봐도요. 웃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 말 하면요. 그리고 아니 왠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가가지고 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라면은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기꾼이 아니니까 어찌 됐든 영부인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아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끝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됐어도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박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모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정권 초기에 아마 이름만 되시면 여러분 바로 하실 겁니다. 그분이 정권 초기에 자리 장사를 좀 하신다. 아하. 그래가지고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조선일보에서 그걸 다 입수해가지고 하도 이제 뭐 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때 이제 안 좋았던 게 막 김학의 사건 나고 하는데 우리가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걸 쓰겠다. 이 사람이 인터뷰도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성격이 고약하시고 좀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네. 입원해 계셨는데 이분한테 가가지고 누가 고양이 방에 방울을 달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석은 비서관은 가면은 워낙 이게 실세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한 방 맞을 것 같으니까 네. 만만한 게 저라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몇 점도 좋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가면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한 대 쥐어박을 거 맞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이 정수장학회하고 친하니까 네. 사무총장을 네가 만나가지고 같이 가면 어떻겠노? 아하. 그럼 그냥 한 대 맞으면 될까 해가지고 한 대 맞고 나버리라 그러더라고요. 말은 해주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언제를 거죠. 해줘야 된다. 예. 근데 그래도 그 말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맞더라도.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찾아가기로 했는데 일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따르릉 오셨더라고요. 너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셨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말입니다. 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워닝 이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시점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풍설 지라시를 직접 보내주면서 뭔가 명태균 씨의 답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그 대통령실이 움직였던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 작성되고 만났던 내용들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으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문제인식을 먼저 하고 있었을 텐데 예. 지금까지 사태를 놔둔 거잖아요. 그 영적 대화라고 네. 그러는데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제 라이브하게 좀 이야기하시죠. 이 비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약간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오방색 이야기가 나왔고 구슬엔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고 네. 모 비선실들은 출입할 때 핸드폰을 갖다가 부암동 무당집에 맡기니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비선실세의 딱 세 가지 특징은 첫째는 선한 사람으로 가장을 합니다. 욕심 선한 없는 사람. 사람으로. 예. 네. 두 번째는 1원도 안 챙겨요, 그러니까. 예. 네,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명태균 씨 나올 때 들어갈 때 1원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네. 10원 장모 이런 태균입니까? 장명 잘하시네. 야, 그런 말은요. 그런 말은요. 그렇게 보고서를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잘렸죠. 그런 말은요. 오늘 명태균 씨가 딱 갈 때 그 이야기 했죠. 네. 돈의 흐름을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예. 계좌 수첩 다 해봐. 맞아요. 예. 다 해봐라. 그 말을 무슨 말? 저는 그 말 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김영선 의원한테 세비를 반띵한 거. 그렇죠. 예. 저는 조폭이 유급소서 반띵한다는 얘기에서도 이게 국회의원이 5선이 반띵하더라고요. 반띵한 거는 내가 내 계좌로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 맞아. 내가 실수했어. 근데 요건 인정할게. 요거는 내가 감수하는데 나 차명 계좌 건들지 마 제발. 이 말입니다. 아, 오히려 나 봤을 때는 네. 비선들이 다 차명을 많이 쓰거든요. 나 차명 계좌는 건들지 마. 이런 말을 역으로 바꿔 말하는 거죠. 자, 갖다 다시 비선 오더러 오면 연기가 네. 있습니다. 연기가 있고. 한 번씩 보면 조언을 해주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언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이 사람들 말은 워낙 들어가지고 넘치니까 안 듣는데 확 와닿는 게 뭐 꿈 이야기 하면 그건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10개 중에 2개만 맞아도요.
믿게 돼요. 예, 최 선생님이 되고 명박사가 됩니다. 그 이게- 칭호를 얻는 과정에 예, 이러면서 싹 스며드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판단 못하면 전화하는 겁니다. 뭐 그걸 영적 대화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두 분께서 꿈 이야기를 한 게 밖에 나갔죠. 그죠? 맞아요. 네. 나왔어요. 예. 그러면 딱 영분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제가 나는 말 안 했었고 제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딱 보면은 어떡합니까? 명태균 씨가 확 잘라버립니다. 뭐 찌가시겠죠? 그거 뭐 이래 가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답을 못 하면 이건 제압당한 겁니다. 그럼 완전히 영적으로 제압이 그러면은 그걸 당해서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공개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비선들이 그렇게 제압을 합니다.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진짜 확 돌아간 게 문고리 3인방이 그때 위세가 강했지 않습니까? 네. 네. 관저에서 그 세 사람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고 뭐 말씀하시면 반역하세요. 놔둬 드세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참모라면요. 네. 애간장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특성을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가장한다. 약간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다. 세 번째는 절대 공식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조직으로 안 들어온다. 명태균 씨도 안 들어왔어. 네. 보니까 네. 자기 그랬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도 예. 저 뭐고 저 인수위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 왜냐? 공식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어깨에 완장을 달게 되면요. 한 번 솔직히 말해 실수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돈 받으면요. 다 특가법으로 걸리고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선실들은 뭐냐면은 인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적인 지위가 없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처벌 안 하지 않습니까? 공적 지위 안 가지는 거죠. 제가 그때 비서실 사무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만 청와대 인사검증 보고서가 누가 문고리 3인 중 하나가 가지고 나간다. 예. 드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거 말 다 셉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참모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사도 하시고 국정도 운영하시고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분이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하는데 그 밑에 가란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비서실장 자기보다 아래라 이 말이죠. 네. 제가 딱 그런 말씀 드리셨죠. 그거 말고 대통령 특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비서실장 하시는 분이 특보하신 적도 있었고 네. 그때 보니까 위민관이 아니고 본관에다 집무실을 마련해 드립니다. 난 처음에 이제 그 비서실장의 위상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끝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할 건 다 하시더라고요. 뭐냐? 이권에 개입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처벌할 있게. 근거가 약합니다. 알선수재요? 깨켜봐야 5년입니다. 5년이면 세죠. 근데 특가법은요. 그렇죠. 훨씬 더 낫죠. 억대면 10년 이상입니다. 네. 무기징역까지 무기까지 처벌이 맞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앞에 특자를 안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또 있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심리학도 전공하셨고 경찰 수사도 오래 하셨고 예. 비선실제 전문가기도 하신데 전문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오늘 출석을 했으면 창원지 출석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또 그렇게 길게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건 처음 봤는데 여하간 황우여 전 대표의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황해시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명태균 씨의 입이 검찰 조사 이후에 풀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 예. 여기 관심이 많은데 예. 예측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명태균 씨는 그 1차장, 2부장, 8주인 검사가 체계가 갖춰지면서 이제 검찰이 드디어 위의 뜻을 알았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산에 여러 번 녹화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상황에 용산에서 답변하기 참 곤란할 없죠. 겁니다. 예, 없죠. 그렇죠. 예. 곤란할 거고 이게 지금 왜냐면요. 거의 특별수사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차장검사가 규모상으로는, 네. 팀장으로 하면은 네. 근데 특별수사팀이라고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냥 금 파견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별수사팀은 뭐냐면은 검찰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특별수사팀을 예. 만들려면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그럼 명태균이 밑바닥까지 다 파란 소리인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안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막 처음에 막 그랬죠. 뭐 탄핵할 거다, 뭐다 할 거다, 이렇게 막 펌핑하고 청계 자, 파일이 뭐 있니 오빠 뭘. 2,000개에서 200개는 공적인 거다. 그다음에 오빠 문자까지 공개했죠. 네. 그 이후에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부터 숙이기 소강 시작해요. 상태로. 지금 예. 확 분위기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명태균 씨가 두세 개의 핵심적인 파일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양반은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자기 파일의 폭발성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뺏겨버리기 때문에 감시됐어. 그보다 더 센 걸 공개 안 하면은 국민적 폭발이 더 안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제가 보니까 말하는 네. 거 똑똑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감출 확률이 많다고 감출 봅니다. 확률이 높다. 예. 그런데 뭐냐 하나는 있을 겁니다. 이 비선실세들은요 A라는 대통령을 만든 비선실세들은 대통령이 되면은 다음에 뭐를 생각하냐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그러더라고요. 차기 대통령한테 내가 어떻게 붙을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아, 이미 예, 만들어 놓는 예. 순간에 바로 그렇죠. 예. 만들어 놓은 순간에 이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과 사람을 내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기 권력을 창출해야 계속 장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비선실세는 원인 장사하고 말지 않습니다. 계속 쭉 이어오거든요. 특징이.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도 그런 상태면은 뭐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뭐 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예, 나오잖아요. 예. 자, 뭐 공개된 거니까 창원 산단 말 나오고 또 뭐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대기업 M&A 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이 사람들 먹잇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검찰이 수사하는지 수사 안 하는지 이미 김영선 그건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건. 반띵한 예. 거는 이미 예. 본인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구속 사유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보고 네.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마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구속 사유를 쓸 때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였다. 자기 사백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그걸 가지고 좀 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거 열어 가지고는 본인도 네. 그게 내가 큰 그걸 이익을 못 받겠다 생각하니까 꼬리를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다음부터 공개된 또 무덤 가서 태워버릴 거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검은 자막에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뭐 그건 아니다. 다 네. 좋았다. 근데 그 네. 우리가 아까 이거 보셨어요? 윤 뭐요?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 논란 차단이 지금 연합뉴스 머리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예. 아, 교체 논란 차단이요? 교체를 했다고 아, 했다고. 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어떻게 후속 조치로 예. 어떤 말로 네. 니주 깔고 네. 오늘 그냥 휴대전화 바로 교체해 버린 거예요. 증거 증거된 인멸이요? 거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그렇고 명태균 씨 궁금한 게요. 예. 신용불량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신용불량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국세도 많이 밀렸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액수가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신용 회복을 안 했었는지 했다면은 뭐 그 정도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다 다른 주머니를 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저도 나쁜 사람인데요. 통장에 29만 원이 있다고 하신 분도요. 골프 치고 그 중식당 거기가 제가 물어보니까 1인당 1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더라고요. 네. 거기서 좋은 거 드시고 그다음에 나이 사람 깨끗합니다. 믿어주세요 하신 분은요. 몇천억씩 돈을 갖다 꼽아쳐 놓으셨더라고요. 이 비선들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선들을 제가 경험해본 비선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최소한 휴대폰 3개 이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떡하냐. 하루는 이제 보면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무슨 일 있어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어디다 맡겨둬요. 그리고 야, 너 맡겨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 몇 번 전화를 해야 그럽니다. 그럼 발신 기록이 뜰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안 들어가서 여기 있어 증거를 남겨둡니다. 자기 명의 핸드폰은 그거 다 수사 대비하는 겁니다. 아. 그 정도는 철두철미하게 하는군요, 아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화로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알리바이를. 그렇죠. 그 강평론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강평론님 집에 제 명의로 핸드폰 맡겨둡니다. 네. 그 내가 한 2-3시간 이걸 맡겨둘 테니까 네. 보고 네. 한 15분에 한 번, 그것도 10분, 20분 표시하잖아요. 뭐 15분에 한 번, 23분에 한 번 이렇게 좀 발신을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기다가. 야. 예, 그러면 증거가 나중에 이제 발신기 추적하면은 안 들어왔어. 동선이 네. 예. 핸드폰 여기 있었어. 네. 그런데 문제는 차명폰을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금장 핸드폰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금장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그걸 근데 얘기해 다행인 주셔야- 거는 예. 특검까지 아니라 검찰 수사만 들어가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블러핑은 다 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그렇겠죠. 의지에 달려 네. 있어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일부러 신용불량 상태를 신용 회복 안 하고 내버려뒀다. 그렇죠. 내가 돈을 받든 뭐 하든 간에 난 이렇게 흔적이 돈 안 없는 남는 사람이야. 돈 없는 이런 한 푼 사람이야. 받은 거 없어. 이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29만 원 가지고요. 네. 그 분식점에서 라면도 한 달 못 먹습니다. 그 경쟁님이 보셨을 때는 박근혜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의 그런 피해 규모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네. 윤 정부는 대선 때 뭐 여론 조작 그리고 지금 용산으로 청와대까지 이전함에 있어서 명태균의 조언이 있었다. 그리고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는 진짜 솔직히 상상 이상의 일들인데 비교를 해보자면 더 크게 당한 겁니까? 윤이? 아니면 박근혜 정부도 비슷합니까? 근본 체계가 흔들린 거죠. 윤석열 정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 저렇게 근본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참 제가 답답하고 억울했던 거는요. 네. 그래도 한 개 국가의 대통령을 참모들이 저렇게 바보 비슷하게 국민 앞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저도 옛날에 분류했던 역적 중에 한 명이지만요. 네. 이건 역적보다 이건 더 큰 겁니다. 정진석 그분은 박근혜 그 정부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번에도 네. 대통령실에서 앞장서서 대통령실을 대변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광판을 보고 뛰는 안 뛰겠다. 자기는. 전광판을 보고 선수가 안 변하지 뛰고 않겠다. 네. 예. 나는 공만 보고 뛰겠다 그랬죠. 네. 국민 여론은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그거 보지 않겠다. 나는 와이프만 보고 뛰겠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네. 국민이 옳다면 옳다. 국민이 싫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지키셔야죠. 음. 대통령의 한 말씀, 특히 요즘 그 많이 대통령을 변호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선인 지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네.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인수위에 2번을 나갔지만 대통령이 힘이 가장 좋을 때가 당선인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엄청난 모든 이거는 네. 떠오르는 뜨끈뜨끈한 태양입니다. 맞아요. 네, 다 모이죠. 그러면 네. 당선인 때는요. 야 누구 하나 챙겨봐라고 하는 말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인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견을 말씀하신 것뿐이라고요. 예? 의견을 제가 참 이렇게 말하는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있죠. 국정농단은 아니고 남편을 도와준 거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조력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정이 뭔가? 국가의 정치적 업무, 정치 관련 업무입니다. 총선이 정치 관련 업무죠. 농단이라는 것은 이익을 차지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차지하는 거죠. 공천을 주라 그랬으면은 이익을 독차지해 준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국정농단입니다. 근데 설마 국어사전 바꾸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안 돼. 바꾸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